무일푼님께서 이제 슈퍼챗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북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물불 가리지 않고 자신이 살 길을 그렇지. 지금 이렇게 비상 계엄도 하고 뭐 이렇게 북한과의 뭘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우려까지 낳으면서도 뭔가 나는 살아야 돼. 내 가족은 살아야 돼.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게.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목적 자체가 예. 자기와 자기 가족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자리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국민들을 어려움에 빠뜨리면서 본인만 살면 된다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고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과 이런 발상을 하고 이걸 실행하는, 이거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이 김을 빼놨습니까? 사실은 그때만 해도 뭐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았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막 예. 얘기하고 그랬을 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근데 그게 실행됐잖아요 지금. 이거 그리고 보면 대체적으로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던 계엄 문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실행했어요. 대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실패한 계엄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국민이 대표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네. 당장 내려와야죠.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와야 버티고 된다. 아니 뭐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국회는 눈치 볼 거 없고 빨리 통과시켜야 돼요. 오늘 네. 안에 탄핵안 통과시켜서 직무를 빨리 정지를 시켜야 돼요.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을 벌일지 또 모른다니까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걸 넘어서서 초월해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건 진짜 찌라시고 소문이지만 예. 2차 계엄을 또 할 수도 있다니까. 그러면 이걸 그냥 방치하고 놀 거냐고요. 그냥 이 위험한 폭탄 같은 이 폭탄을 네. 그냥 놔두고 있으면 되겠어. 빨리 제거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거 계엄 얘기할 때도 의도된 비상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의도된 비상이 바로 어제 그런 거죠. 비상이 없는데 자기가 비상을 만들어요. 그래놓고 계엄을 선포해서 또 본인이 그걸 극복하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참 제 귀를 의심했던 게 또 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대요. 아니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누가 파괴하고 있습니까? 아니 본인이 의도된 비상을 만들어서 계엄 선포하고 군을 특수부대를 국회로 보내고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만들고 의원식 이재명 한동훈 체포한다는 소리가 네. 들려나고 그게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예요. 누가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훼손시키고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미친 거 아닙니까? 저는 미친놈이라고 불러요 진짜로. 아이고, 진짜 예. 방송 중에 너무 죄송하지만은 네, 네. 아니 자유민주주의를 누가 무너뜨리고 있냐고요 지금. 근데 어디 국민들한테 피해를 그 귀책 사유를 전가시키면서 자기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따위 소리를 합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누가 훼손하냐고요 지금. 저는 정말 그 명분 자체 허울 뿐이지만 그 가상의 명분 만들어낸 것도 너무 기가 찹니다. 그럼 네. 제가 그동안 제가 야당 역할을 하면서 정부 비판했는데 그럼 제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해가지고 저 같은 놈 때려잡으려고 비상계엄 하는 겁니까? 본인만 옳습니까? 이 자기 나라입니까 이게? 아니 저는 어제 밤새 가서 저만 고생한 게 아니라 목이 다셨어요. 새벽 4시까지 그 앞에서 제가 계엄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습니다. 네. 제가 86년생인데 독재 타도를 이 시대에 외쳐야 된다는 게 저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제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 우셨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 네. 경찰한테 싹싹 비셨어요. 왜 국민이 월급 받는 경찰한테 빌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그랬어요. 야 이놈들아, 니네 총 들고 들어가는 군인들은 경찰이 못 막으면서 왜 시민들 무기도 안 들고 있고 국회에 들어가서 저 총 들고 들어온 놈들 우리가 총 뺏으러 들어가겠다는데 왜 막냐고. 그렇게 제 얘기를 했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야 책임자 나와봐라. 책임자 없다면서 비아냥거리다 경찰들이. 근데 저는 이 나라의 경찰들도 도대체 생각이 있느냐. 아니 위법한 명령들이 쏟아져 내려와도 그냥 기계적 형식적으로 그것만 하는 거예요. 붙들고. 그러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래서 그 네? 관련된 사람들을 다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죠. 이 그러니까 불법적인 그게 본인이 뭐 위법적인 명령을 명령에. 받아서 했다 이런 핑계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 유리창 깨고 들어간 지휘관, 그 현장에 있었던 지휘관뿐만 아니라 네. 위에 있는 지휘관은 당연히 처벌해야 되고요. 현장에서 지휘했던 사람들은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불법적인 명령을 받으면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네. 전시는 전시는 뭐 예를 들면 명령 무조건 복종해야 되면 전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명령을 복종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거나 아니면 계엄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면 그것도 방조 혐의예요. 저는 공범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 처벌해야 돼. 어제
조국 대표도 그랬고 이재명 대표도 그랬고 군인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절대 동조하지 마라. 동조하는 순간 공범이다. 네, 몇 번을 네. 경고를 했습니다. 군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요 거기를. 거기가 어느 곳이라고 출입문이 그러니까요. 뻔히 있는데 출입문이 아니라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거기에 또 총을 겨누고서 보좌진들을 향해 달려드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이게 독재 국가가 아니면 군부 독재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고요.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그렇게 군홧발로 짓밟는 저런 인간들 네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지금? 사상 처음입니다. 이 군인들이 민의의 전당에 들어가서 이런 난리를 피우는 거 처음이고요.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 현장을 보면서 이 중간에 출입문에 있던 군인들이 옆에 빠지길래 아 지금 조금 빠져 있나 싶었더니 그 옆에는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작정하고 왔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좀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군부 독재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네. 이 상황을 보면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이런 얘기 할 수 없고요. 제가 아까 뭐 신인규 변호사 잠깐 언급했지만 발언 중에 무슨 반국가 세력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반국가 얘기하더라고요. 세력. 아니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생각할 때 반국가 세력은 자기를 반대하면 반국가 세력이야. 그러면 그 논리는 뭐예요? 자기가 국가야. 짐이 곧 국가야. 왕정 시대야 지금이? 아니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의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자기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고 그 사람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아요. 그 사람들이 척결 대상이 돼야 돼. 그래서 계엄을 선포한대. 어처구니 없어요. 국회가 하는 모든 행동은 불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요. 예산을 깎는 것도 국회의 권한이에요. 법대로 하고 탄핵도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이고요. 네. 무슨 뭐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 거부권 행사한 것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요.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보장돼 있기는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시 또 발의를 하고 네. 또 통과를 시키고 이런 반복적인 일을 왜 하는 겁니까?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행동은 그게 국민들이 싫어해도 괜찮은 거고 국회에 갖고 있는 권한과 법률에서 보장된 걸 일을 한 것을 그걸 반국가 행동이라고 그러고 그걸 계엄을 선포하는 이유라고 제시하냐고요. 아니 근데 저는 반국가 세력이라 그러면 헌법을 어기는 사람 아닙니까?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저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보는데 거부권을 자기 관련된 내용까지도 거부하는 사람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소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소개. 사면권을 김태우라는 사람 사면해가지고 강서구청장 또 내보내가지고 사법부 네. 판결 무시하고 농락하는 상권 분립을 무시하는 사람이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지금까지 국정 운영하면서 자기 멋대로 인사권 썼잖아요. 우리가 이종섭 호주 대사 뭐 런종섭 얘기도 했죠. 네. 뭐 김용현 같은 사람 수사 대상자인데 그따위 인간을 갖다가 국방부 장관 앉혀놓으니까 지금 어제 같은 상황 또 나오죠. 충안구 인맥, 김건희 해먹은 거, 감사원 동원한 거, 검찰이 뒤집어준 거, 무혐의로 빼준 거, 권익위 농락당한 거. 뭐 얘기하면 방통위 뭐 얘기하면 정말 끝도 한도 없어요. 저 여기서 필리버스터 방송 한 4박 5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본인이 헌법을 농락하고 무시하고 짓밟았으면 어따 대고 누구한테 지금 반국가 세력이라 합니까?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국회가 네. 탄핵을 많이 했죠. 저는 그 탄핵 반대했습니다. 왜? 윤석열을 탄핵하라 그랬어요. 저는 왜 윤석열 밑에 잔잔바리들만 탄핵하냐? 그냥 윤석열을 쳐라. 근데 민주당도 이제 더 모아야 되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의결 정족수 때문에 그랬죠. 그 방식을 취한 거지만은 네. 이걸 위법한 짓을 한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입니까? 그 반국가 세력을 막기 위해서 국회가 그 작은 권한이라도 행사해서 막은 게 반국가 세력입니까? 아주 독재자의 논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오늘 이 시간에도 대통령직을 하면 안 됩니다. 월급을 주면 안 되고요. 권한을 써서는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한 인간이고 어제 그게 이미 드러났어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무슨 내각 총사퇴 같은 아주 그 휴양지에 아니. 피서온 듯한 그 정도의 발언의 수위를 내는 것은 너무 한가롭다 저기 봅니다.